그래서 이러이러한 요소들이 소화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어떻게 하면 소화 흡수율을 높이나요? 일단 정리해보면 5가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1차적으로 장부 중에는 소장이라는 이 장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위를 통하고 십이지장을 통한 다음에 소장을 막 통해서 그 다음에 대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항문으로 가는 게 우리의 소화관의 큰 모습인데요. 이걸 소화관, GI 트랙이라고 그러는데, 이 소화관은 내 몸의 안일까요? 바깥일까요? 예, 이게 바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처럼 보이지만 요 피부나 마찬가지로 그냥 속살일 뿐이지 이게 안은 아니에요. 안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포의 실질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안과 밖을 구분하자는 것을 이게 꾸불꾸불꾸불해서 그렇지, 만약에 이게 반듯하다면 입으로 뭔 음식을 넣으면 항문으로 뻥 빠지잖아요. 바깥이에요. 여기 이렇게 됐는데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도 일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만 제일 확실하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첫 번째 관문이 소장입니다. 우리의 음식이 들어오면 그냥 이렇게 통해서 오고 잘게 쪼개고 뭐 위장에서 이렇게 하지만 결국 소장에서 내 안으로, 내 세포 안으로 들일까를 결정하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인천의 그 검역소 또는 뭐 외국인들 들어올 때 출입국 관리소와 같다고 합니다. 만약 여기서 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한테 들어오지 않아야 될 게 막 들어오고 들어올 것이 안 들어오고 이렇게 돼서 생명체의 신진대사가 대사작용이 망가뜨려지겠죠. 그래서 소장을 정상화한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소장은 도대체 정상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장은 다음에 이제 한의학적으로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불 에너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여기가 따뜻한 게 본성이에요. 따뜻한 게. 소장의 기능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배가 따뜻해야 됩니다. 첫째, 본성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좀 심신통합적으로 얘기하자면 모성성을 소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성성. 그래서 이제 한의학에서 따뜻하다, 불기운을 크게 2개로 봅니다. 심장하고요, 소장하고를 봐요. 심장은 우리가 막 뜨겁게 이렇게 박동하는 에너지다. 이게 얼른 와 있잖아요. 소장은 잘 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장이 하는 일은 저 속에 들어가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뜨거운 태양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원래 남편 안해 할 때 아내가 안해라는 것이 줄여서 됐다고 해요. 저 안에 있는 태양 같은 것이다. 안해. 그러니까 겉으로 뭐 세대주는 남자들이 하는 일이지만 진짜 안에서 진짜 의미 있고 생색은 드러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하는 태양이 여성성의 역할, 모성성의 역할과도 매우 일리가 있는데 그게 소장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소장은 면역계의 중요한 곳이다. 그래서 소장 경락을 좀 자극하면 면역계가 좀 올라가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되게 첫 번째로 아주 쉬운 게 암환우들이 자꾸 걸리기 쉬운 것 중에 대상포진이 가끔 오는 경우가 있죠. 면역계하고 관련이 깊은. 대상포진 참 어려워요. 몹시 아프고. 그때 소장 경락을 자극하면 굉장히 잘 효과를 발휘하는 걸 많이 봅니다. 소장은 지금 여기 있는데 대상포진은 막 여기 나오고 막 여기 있는데 소장 경락을 자극하는 게 효과를 즉시도 봐요. 막 바로 덜 아프기도 하고 그걸 꾸준히 하면 고슬고슬하게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를 저는 한의원 하면서 많이 해봤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얘기구나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소장은 드려야 될 것을 드리고 드려야 될 걸 드리고 드리지 않아야 할 걸 드리지 않는다. 이 말의 정의가 면역력의 정의와 똑같습니다. 면역력은 셀프, 나와
non-self, 내가 아닌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이고요. 내가 아닌 게 나를 막 이렇게 방해하고 또는 막 공격해 들어올 때 물리칠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와 나 아님을 또는 나다움과 나답지 않음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 물리칠 수 있는 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들어올 게 들어오고 못 들어올 게 못 들어간다. 이게 딱 면역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장을 높여야 된다. 그러기 물리적으로는 여기가 늘 따뜻해야 된다. 두 번째는 모성성을 살려야 한다. 그래서 뭐 아마 하는 분들 중에 엄마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은 분들은 반드시 그거를 회복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치료든을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하고의 관계가 회복돼야 면역력이 제대로 삽니다. 저는 여기서 수많은 분들에게 그 임상례를 봅니다. 엄마하고 관계가 안 좋은 분들, 또는 심지어 뭐 유암 사기이고 막 뭐 담도암 사기이고 막 복수가 이러는데도 엄마한테 아직 알리지도 않았다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뭐 사이가 안 좋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 엄마가 너무 놀래서 충격받아서 쓰러질지 모른다고 이렇게. 근데 그것은 엄마가 얼마나 우리 생각과는 달리 위대한 존재라는 걸 모르는 행위이고요. 나중에 반드시 그게 회복되고 날 때 몸이 확 좋아지는 걸 좀 많이 느낍니다. 여기서 좀 부차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소장의 의미, 그래서 우선 여기를 따뜻하게 하는 것, 모성성을 회복하는 것, 내 엄마하고의 관계 또는 내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해야 돼요. 내가 만약 여성이라면 특히. 두 개 다 모성성이죠. 자녀한테 내가 너무 못해준다는 죄책감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면역력은 안 살아나요. 또는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것, 또는 엄마한테 대한 증오, 이런 게 계속 남아있으면 면역력은 살아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곁들여서 해봅니다. 소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거 이제 이 TV에서도 뭐 소장에 대한 얘기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생략할게요. 다음에 아까 소화흡수를 높이기 위한 여러 방법 중에 점막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또 미생물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아까 뭐 소장이나 이런 특히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새는장 증후군이라고 리키껏 신드롬이라고 뭐 LGS라고 줄여서 표현도 합니다. 네, 이렇게 점막이 손상되거나 또는 미생물들이 많이 없어져 버리면 이게 맨살이 확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좀만 상처가 나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옆에 세포 하나하나가 쫀쫀하게 딱딱딱딱 이렇게 타이트 정션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안 붙어 있고 헐렁하게 붙어 있으면 이런 쪽에 분자량이 큰 것들이 이렇게 훅 들어와 버리고 막지를 못하고 들어와 버릴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새는장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막기 위한 1차 저지선이 미생물이고요. 2차 저지선은 소장 용모에 있는 점막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미생물들을 많이 손상시키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예. 산패된 기름이라든가, 제 1번으로 어려운 것은, 제일 영향 많이 미치는 것은 가공식품입니다. 인스턴트 가공식품. 라면이라든가, 뭐, 소세지라든가, 이런 거가 이걸 없애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공식품, 뭐, 라면 이런 거는 예전에 여기 주마니아 님이 라면을 먹는 것은 자살을 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자기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게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이거를. 미생물도 그러고 점막에도 좋지 않다. 차라리 잘 된, 이렇게 한 고기를 먹는 것보다 그게 100배 나쁘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차 저지선이 점막이다. 그리고 미생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새는장 증후군. 자, 새는장 증후군의 그 첫 번째 미생물 얘기를 했는데, 미생물의 이게 중요성에 대하여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정상 상태와 비정상 상태. 그리고 미생물이 없어지는 게 아까 그런 영양의 인스턴트뿐만 아니라
뭔가 오염물질을 먹으면 당연히 안 좋겠죠. 또 안타깝게도 약물 중에도 필요가 있으니까 약물을 썼겠지만 효과를 내기도 하지만 미생물을 죽이는 또 마이너스도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가 항생제입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뭐 감염의 극단적인 안 좋은 게 뭐 폐혈증 같은 경우는 정말 치명적이니까 항생제를 반드시 써야 될 텐데 어쨌든 써야 될 때는 할 수 없이 써야 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미생물이 많이 손상된다는 걸 알게 되면 그걸 쓰면 미생물을 더 살릴 수 있는 걸 반드시 보완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예. 항생제 또는 항암제도 장내 미생물을 많이 죽입니다. 이것도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그거를 잘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암에서는 이제 그거를 잘 하기 위한 음식 이렇게 치료의 여러 가지 요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뭐 스트레스는 아까 부교감 신경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겠는데 스트레스가 나도 속이 상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속은 아까 말한 이 소화관을 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데 위장, 뭐 소장, 대장 이런데 실제로 모세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나는 것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확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는 뭐 생활 습관, 뭐 잠을 늦게 자고 막 이런 것들, 또 야식하고 간식하고 이런 것들은 몹시 안 좋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큰 범주로 보고요. 원인이 뭐 노화로도 있지만 스트레스, 운동 부족, 밀가루의 단백질 얘기를 또 해보죠. 1차적으로는 글루텐이라고 하는 이 끈끈하고 쫀쫀한 느낌의 이 부분이 단백질이 장에 좀 구멍을 내는데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밀가루는 그거 이외에도 밀가루의 대부분이 수입산인데요. 수입해 올 때 이게 단가가 엄청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비행기로 오지는 않고요. 배로 오는데 몇 달 걸려서 오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게 상하지 않게 하려고 수시로 이렇게 막 방부제 또 막 썩지 않게 하려고 또는 표백제를 막 때리 부은다고 그래요. 그래서 밀가루는 이게 참 많이 왜곡된 음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해가 많은. 이 얘기 좀 해보죠. 제가 이제 한의사로서 여러 임상에서 잘하고 있다고 소문난 한의사들한테 이렇게 공부도 많이 배우러 다녔는데 그 중에 뭐 일산에 유명한 한의원이 있어요. 한의사 대상으로 강의도 많이 하는데 명이라고 소문난 분인데 오늘 강의를 이렇게 이게 3개월 동안 배웠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명이 되는 거 한 50% 비법은 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받아 적으라고. 뭐였냐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밀가루를 못 먹게만 하면 여러분들이 명의가 될 확률은 50%입니다. 이렇게. 밀가루가 요새 많은 이 현대 만성병의 엄청난 핵심 주 원인이다. 이렇게. 그 이유가 아까 그런 방부제 막 이런 것들에다가 뭐 글루텐이다가 이런 거가 안 좋다고 해요. 그나마 아까 방부제나 이런 것이 적어서 뭐 우리밀 뭐 이렇게 막 방부제 안 쓴 거 또는 유럽은 좀 방부제를 덜 쓴다고 해요. 그렇게 만든 빵은 좀 덜하긴 하다고 해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한의원에 딱 들어가면 앞에 이렇게 조명으로 꼭 박물관 같은데 이렇게 조명으로 뭐 보물 같은 거 놔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밀가루를 이렇게 딱 다 보이게 이렇게 놔둔대요. 그리고 since 언제부터 뭐 2013년 이렇게 2013년부터 지금까지 밀가루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이렇게 갖고 그분은 밀가루는 음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리고 집에 있는 밀가루는 음식이 아니니까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거 표백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운동화 빨면 깨끗이 하얗게 잘 빨립니다. 밀가루는 운동화 빠는 데 쓰세요. 라고 하고 이렇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 이게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명의인 것의 50% 역할은 밀가루를 끊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빵 좋아하고 밀가루 좋아하는 분들은 참 좀 이 말 들으면 좀 속상하시죠. 근데 어쨌든 그런 점이 있답니다. 그나마 좀 줄이기면 우리밀이나 이래야 되겠지만 이런 점이 있고요. 식품 첨가물들 이런 거, 이 뭐 글리포세이트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제초제, 예. 뭐 고엽제 원리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예, 이런 거. 그다음 이게 이제 뭐, 예, 그다음 항생제, 항암제 이게 좀 줄이도록 하죠. 막 뭐 안 좋다, 뭐 안 좋다 하면 너무 또 공포가 돼서 쭉 넘어갈게요.